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 우리에게 많은 즐거움을 주었던 트로트 가수 임영웅을 아신가요? 네. 그가 불렀던 노래 노사연의 바램이라는 노래 좋아하신가요? 네. 예, 바램 노래 가사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노화 연구의 대가시죠, 전 서울대 박상철 교수님은요, 왜 늙은 세포가 젊은 세포보다 자외선에 더 오래 견디는지, 그리고 왜 늙은 생지가 젊은 생지보다 역경에 잘 견디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요, 어린 세포는 세포막이 투명해서 외부의 강한 자극에 쉽게 파괴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오래 생존하기 위해서 이 투명한 세포막을 반투명하게 만드는데 이 과정이 곧 노화다, 이렇게 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노화라는 것은요,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우리 생명이 선택한 진화다라고 결론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익어간다는 말은 진화해 간다는 것이고, 그리고 느림과 인내를 통한 지혜로운 과정을 더 높게 만들어간다는 아마 그런 얘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20세기 프랑스에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알렉시스 카렐은요, 노화에 대해서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주름이 생기죠. 이 주름조차도 사실은 원래 주름은 늙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세포가 파괴되는 과정이라 볼 수 있는데, 아니다, 주름조차도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주름은 곧 피부의 수분 증발을 늦춰준다. 그리고 자외선을 받을 면적을 줄여줘서 생존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이 들어가면 키도 어떤가요? 키도 좀 줄어들죠. 네, 이 키가 줄어드는 것도 불필요한 골격을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껴지는 에너지, 그 에너지를 뇌와 심장으로 보내서 우리를 더 오래 생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명이 선택한 주름과 키가 줄어드는 것조차도 결국은 진화다, 이런 표현입니다.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신체적인 능력은 어떤가요? 떨어지죠. 네, 신체적인 능력은 떨어지죠. 그런데 이 알렉시스 카렐은요, 이 신체적인 능력도 기껏해야 나이 들어가서 한 30% 정도 떨어진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은 이 과학적으로 그런 모양이에요. 기껏해야 30% 정도 나이 들어가면서 상실되는 신체적인 능력이요. 그리고 반대로 정신적인 능력은 어때요? 네, 올라간다. 그리고 감정 조절 능력도 올라간다. 감정 조절 대단히 중요하죠. 젊었을 때는 감정 조절을 못 해가지고 힘들 때가 많죠. 스트레스 많이 받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건강에 좋지 않는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우린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에너지도 많이 소모되고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요, 건강의 3대 요소 중에 첫째가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운동이고, 세 번째가 영양이라고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감정 조절 능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감정이 맨 뒤로 가고, 제일 중요한 게 운동이고, 그 다음 감정, 그리고 영양이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통합 능력이라는 것은 전체를 보는 능력이죠. 이 전체를 보는 능력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체적인 능력은 떨어지지만 정신적인 능력, 감정 조절 능력, 통합 능력이 올라가서 결국은 통찰력이 올라간다. 통찰력이. 이 통찰력이 올라가서 우리는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이 과정을 우리는 진화다, 이렇게 한번 불러보는 거고, 이걸 바램에서는 익어간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나이가 들어갑니다. 30대는 40대로, 40대는 50대로요. 그럼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화가 아니라 이걸 진화로, 그리고 익어가는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세 가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물론 이건 제 생각이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저는 적응이다. 나이 들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적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자 생존인가요? 적자 생존인가요? 적자 생존. 적자 생존이죠. 적자가 생존한다. 적응하는 사람이 생존한다는 얘기죠. 젊었을 때는요, 10대, 20대, 30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강자를 지향합니다.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죠. 엄청난 경쟁을 하죠. 그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 소모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때는 젊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생존을 위해서는요, 강함을 추구하기보다 적응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신체도 변하죠.
여기에 적응해야 됩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도 변한 거고 여기에도 적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도 적응을 해야 되고 세상의 변화, 기술의 진보에 대해서도 적응을 해야 생존에 도움이 되죠. 예를 들어서요. 부부가 함께 살면서 젊었을 때는 남성 호르몬이 많잖아요. 일반적으로 테스토스테론이. 그러나 점점 테스토스테론 줄어들고 반대로 여성 호르몬이 늘어난다고 하죠. 여자는 또 반대로 젊었을 때는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아주 높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더 강해진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남자니까 남자 입장에서 특히 중년 이상 남자 입장에서 볼 때 아내가 변하는 것 적응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 변화를 이기려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적응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상대도 변하고 나도 변한다. 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서로 맞춰주고 적응하려고 애를 써야지 서로 이기려고 강자가 되려고 하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적응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적응하기 위해서는 변화해야죠. 내가 아내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내가 변해야죠. 내가 남편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변해야 되겠죠. 그래서 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이치를 다루는 주역에서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변해야 통한다에서 변즉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통하면은 오래 간다. 통즉구라고 하죠. 이게 오래일 구자입니다. 변해야 통하고 그리고 통해야 오래 간다는 얘기죠. 예, 이게 주역에 나온 얘기인데요. 그럼 변화는 누가 변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변해야죠. 언제 변해야 되겠습니까? 언제? 지금 당장 변해야죠. 왜 지금 당장 변해야 되느냐? 중국의 속담 중에요. 구즉난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래되면 변화가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쉽다는 얘기입니까? 네, 어려울 난자죠? 변화되면, 오래 가면 변화가 어렵다. 그러니까 오래 가기 전에 변화해야 된다. 그래서 언제 변하는 게 가장 빠른 변화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당장이요. 왜냐하면 가장 젊을 때 변해야 되는데 지금 나머지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을 때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이겠죠? 그래서 지금 변화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배움이 필요하다. 지금은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변하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변하면 죽는다고 했던 그 과거에도 공자님은 인간은 변화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게 배움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배워야 인간은 변한다는 얘기죠. 뉴욕 의과대학 학장을 했던 마이클 로이진 교수는요. 달력 나이보다 생체 나이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생체 나이요. 그러면서 생체 나이를 관리하라. 그리고 이 생체 나이를 고치기 위한 78가지 법칙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78가지 법칙 중에 하나가 바로 평생 배우는 자세입니다. 자, 평생 배우는 자세를 취하면 2.5년 생체 나이가 젊어진다. 그러니까 2.5년 어때요? 2.5년 더 오래 살 수 있다. 더 젊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2.5년을. 그런데 이게 이제 평생 배우는 자세인데 이 평생 배우는 자세를 통해서 배우게 되면요. 이 배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극이거든요. 배우면서 우린 자극받죠. 강의를 들으면서 자극받고 책을 보면서 자극받고 배우면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자극을 받거든요. 자극을 통해서 인간의 행동이 변화하거든요. 이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관리요. 그래서 뭐 술을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을 좀 줄일 수도 있고 담배를 피우신 분들은 금연을 할 수도 있고 적당하게 운동할 수도 있고 수면을 적당하게 취할 수도 있고 늘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살 수도 있고 태도를 바꿀 수도 있고 배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요건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배움 파생 조건 또는 배움 파생 요건이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평생 배우는 자세를 통해서 2.5년이 젊어지는데 이 배움 파생 조건들을 통해서 수십 년이 젊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마이클 로이진 교수는 깔깔깔깔 자주 웃으면 8년 젊어질 수 있다고 강조를 하거든요. 네, 세상에 대해서 감사하고 늘 끄덕끄덕 긍정적인 자세를 취하면 6.5년 젊어질 수 있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배우는 자세에서 얻어지는 2.5년보다 배움 파생 조건부터 얻어지는 수없이 많은 조건들이 우리를 훨씬 생체적으로 젊어지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 배우는 자세를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어떤 사람이 주로 배우냐? 첫 번째가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네.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은 남들로부터 배울 수 없죠.
자세를 낮추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귀를 여는 사람들입니다. 귀 열어야 된다. 일반적으로 나이 들어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입력장치는 고장나고 출력장치만 발전했다. 출력장치가 입으로 하는 말이거든요. 다른 사람을 충고하려고 하는 이 출력장치, 이거는 쌩쌩한데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는 이 귀, 이게 닫혔다. 입력장치가 닫아진 상태라는 얘기죠. 그래서 귀를 열어야 된다. 배우는 자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그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수용 능력, 수용해야 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인정을 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상황을 인정하는 자세. 이 자세가 있어야 배움이 가능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도 얼마든지 적응하고 변화하고 배움을 통해서 더 진화해 갈 수 있다. 더 익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모두가 더 진화하고 익어가는 멋진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